자, 11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 보다가 집중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서. 자, 1번 문제. 자, 사회 규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아는 거는 항상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자, 법은 국가 권력으로 강제되는 사회 규범이다. 맞죠? 자, 법은 우리의 수많은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다. 맞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동 기준이다. 맞죠? 자, 법은 다른 사회 규범보다 규율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틀렸죠? 오히려 명확합니다. 그치?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법전들 있죠? 법전들. 자,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두기 때문에 오히려 명확합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현대 사회에서 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법의 역할에 대한 옳은 설명. 자, 국민의 생활을 규제하고 처벌한다. 처벌하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그쵸? 누군가 싸우고 있으면, 자, 이걸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절차를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개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동기와 과정을 제시한다. 행위의 동기와 과정. 요거는 도덕의 영역이죠, 도덕. 요거를 법이 나서서 제재하기는 그렇습니다. 맞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개인의 권리 내용을 분명히 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그쵸?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이거 보겠습니다. 자, 법의 영역이죠? 법의 영역 우리 뭐 있었습니까? 사법, 그 다음에 공법,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섞어놓은 사회법. 요거 3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혜진.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세금은 국가한테 납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딱 보니까 이건 공법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중고시장에서 판매자 말만 듣고 너무 비싸게 물건을 샀다. 이래서 고민하고 있다. 자, 중고시장에서는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를 하는 곳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자, 개인과 개인이면 사법이 되겠죠. 자, 월급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혜진. 자, 이거는 노동법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사회적 약자죠. 기업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노동법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자, 요거는 우리는 사회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사회법이고요. 나는 공법이고 다는 사법이죠. 오케이, 정답 5번. 자, 그러면 옳은 거 사법에 해당하는 거 사법.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너무 쉽네. 사법은 뭐였습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민법하고 뭐가 있었습니까? 상법이 있었죠.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민법 974조에 따르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 맞네요, 사법. 맞죠? 기억 맞고요. 자, 뭐 더 읽을 필요도 없이 헌법은 뭡니까? 공법이죠. 공법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법은 그렇지. 상법 23조에 따르면 다른 가게를 오해할 수 있는 가게 이름을 쓰면 안 된다. 자,
요것도 사법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은 자, 형법 260조 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처해질 수 있죠. 자, 이것도 공법입니다. 그럼 뭡니까? 사법은 기억하고 디귿. 요거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법에 해당하는 법. 다시 한번 공법. 자, 뭐가 있을까요? 형법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 맞습니다. 자, 상법은 아까 말했습니까? 이건 사법이었죠.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을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도와주기 위한 법, 노동법은 자, 사회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다음과 같은 법의 공통점,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딱 보니까 요거는 공법이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쵸? 사회적 약자. 그럼 이건 사회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이다. 그쵸? 요것도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사회법은 공법과 사법의 중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과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요거는 사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인과 국가의 관계, 국가 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한다. 요게 공법이 되겠습니다. 공법. 자, 문제를 통해서 공부가 많이 되네요. 자, 마지막. 자, 정해진 법의 내용을 다루는 것보다 당사자 간의 함의를 더 중시하는 거는 요거는 사법이죠. 교과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습니다. 이거 맞죠? 자, 그럼 정답 4번. 자, 10번. 자, 사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 맞죠? 자, 그 다음에 개인 간의 영역 이게 사법이죠. 개인 간의 영역에 국가가 낀다는 건 공법이 낀다는 거죠. 공적인 영역이 낀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법과 사법이 중간이다. 이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요게 되는 겁니다. 요 말을 줄여서 얘기하면 요렇게 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법은 아니고요. 정답 3번. 이렇게 하다가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특히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즉 인간으로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빈부격차, 노사 갈등과 같은 사회 문제. 이거 3번처럼 이게 그냥 놔두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사회법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사회법이 적용되는 사례. 자,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40세가 되어야 된다. 뭐 공직선거법 이런 거죠. 선거법이면 공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업은 거짓 진압 과정 광고로 소비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자, 기업과 소비자 누가 더 둘이 동등할까요? 아니죠. 소비자가 아무래도 더 약하죠. 그러니까 소비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집니다.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기본법 자, 이런 식으로 사회법이 될 겁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미성년자의 거래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사법의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사법. 그 다음에 사업주는 남녀 근로자가 동등한 여건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법인지 잘 몰라도 돼요. 딱 보니까 사업주하고 근로자는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가 약하죠. 그래서 여기를 도와주기 위한 법. 자, 이게 사회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실 때 사회법의 특징 다시 한번 자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오케이 이렇게 3번처럼 자유로운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 빈부격차, 노사 갈등, 사회적 약자 등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게 개인 간의 원래 거래인데 개인 간의 생활 영역인데 이걸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법이 사회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적 약자 누구냐? 보통 소비자, 그 다음에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여성도, 오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법의 영역에 대한 설명 또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지. 민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생활관계 아니죠. 국가와 개인 간의 생활관계는 공법이 될 겁니다. 자, 개인 간의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공법이 아니고 이거는 사법이 되겠죠. 자, 경제법은 공정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사법이 아니고 사회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사법은 중간적인 성격을 띠는 법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늦게 등장한 법의 영역은 자, 뭐겠습니까? 사회법이죠. 그렇죠.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어 놓은 듯한 성격. 자, 사회법이 가장 나중에 생겼습니다. 국가는 사회법으로 개인 간의 생활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드디어 이제 법의 영역 넘어가네. 가나 살해에 해당하는 재판 볼게요. 국가가 제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부과를 했어요. 세금은 국가한테 내는 거죠.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우리는 행정이라고 합니다. 나라가 하는 일을 우리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행정이 잘못됐다고 하면 행정재판 가야죠. 자, 그 다음에 이혼하고 아이를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양육비를 받게 해주세요. 자, 요거는 가사재판이 되겠죠. 정답 1번. 자, 다음 사례와 관련된 재판. 자, 회사원 A는 직장료 B가 급한 상황이라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 그래서 A는 재판을 통해서 가기로 했다. 요건 무슨 재판입니까? 민사재판. 그러면 딱 보면 누가 원고, 피고 나와야겠죠. A가 원고가 되겠네요. 그다음 B가 피고가 되겠네요. A가 원고, B가 피고가 된다. 맞는 얘기죠. 자, 민법을 적용하여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아무래도 개인 간의 관계니까. 그 다음에 디귿은 형사재판을 통해 문제를 아니죠. 요거는 민사재판입니다. 자, A와 B 모두 소송 대리인의 변호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맞죠? 그럼 제가 뭐 하나 틀렸네요. A가 피고라고 나와있구나. 이거 원고죠, 원고. 그쵸? 요거가 피고가 될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재판장의 모습을 그리며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되는 재판 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알겠죠? 자, 어떤 걸 찾아야 됩니까? 원고하고 피고를 찾아야겠죠. 그럼 이건 민사네요. 자, 그 다음에 검사가 보이네. 그 다음에 여기 피고인이 보이네요. 여기는 그러면 형사재판이네요. 구분되죠? 자, 가는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범죄 사건에 해당된 거는 나가 될 겁니다. 그쵸? 형사재판. 그 다음에 피고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고 뭡니까? 원고죠, 원고. 그 다음에 가는
원고의 피고를 주장듣고 제 유무의 형벌을 결정하는 거는 자, 가가 아니고 형사재판이죠.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형사재판은 요거는 자, 나는 검사가 사건에 대해 수사한 후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시작된다. 맞죠? 검사가 공소 제기해가지고 재판 시작되는 거. 자, 나는 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권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나가 아니고 가가 될 겁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옳은 거랍니다.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옳은 거. 자, 범죄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로서 원고가 된다. 틀렸죠? 자, 범죄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자, 검사하고 피고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판사는 범죄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는 뭐합니까? 이게 범죄인지 아니지, 범죄 유무. 그리고 만약에 유라면 형량을 결정하는 게 형사재판입니다. 틀렸죠?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며 국민참여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맞죠? 형사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고 이렇게 피고인이죠. 중요 땡. 자, 그 다음에 범죄 사실에 대한 자백이 있을 경우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는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는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정답은 3번. 자, 18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 자, 판사는 배심원의 의견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 맞아, 틀려? 틀립니다. 맞죠? 참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을 말하는 거고요. 맞는 거고. 자, 민사재판에 한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열린다. 자,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이죠. 틀렸고,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무작위 추정으로 배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은 정답 4번. 자,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 공개재판주의죠. 그 다음에 사법권의 독립. 그 다음에 증거재판주의. 신급제도. 맞죠? 적어볼까요? 다 중요한 거네. 공개재판주의. 자, 사법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 증거재판주의. 자, 그 다음에 신급제도. 자, 이거 다 뭡니까? 재판에서 최대한 이제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정한 재판. 재판이 공정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랬죠. 자, 뇌물 먹어서 재판의 결과가 바뀐다면 아무도 재판을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겠죠. 사법부가. 자,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최대한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한 재판이 되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의 권리가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법제도. 자, 이거 딱 보니까 뭡니까? 이거 신급제도죠.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 그림 중요합니다. 자, 1심 법원,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벼운 재판, 합의부, 무거운 재판. 자, 2심 법원,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네, 요거는 고등법원. 30은 무조건 뭡니까? 대법원이죠.
그 다음에 1심에서 2심 가는 항소라고 하고 2심에서 3심 가는 건 상고라고 하죠. 자, 그러면 자, 옳은 거 고르라고 하니까 기억 항소가 이건 항소죠. 니은 상고고요. 니은이 맞네. 자, A는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대법원이죠. 요거 대법원. 신속한 분쟁을 아니죠. 신속이란 말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재판이 3심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 모든이 아닙니다. 모든. 자, 선거 재판의 경우 2심을 특허 재판은 2심 돼도 뭐 이런 식으로 특허는 2심 뭐 그 다음에 뭐 선거 재판은 단심제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재판을 3심제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 자, 시험 잘 보시고 빠이빠이.